그중에 핵심은 결국 이 처벌이 되냐. 또 처벌도 형량이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. 전문가 나오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전문가. 예, 우선은 성범죄에 대한 그 처벌 형량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. 예, 특히나 이제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 저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 최소 형량을 7년 이상으로 상향시켰거든요.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살인죄의 경우에 최소 형량이 5년이에요. 그러니까 살인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동 대상 성폭력이거든요. 그렇게 되니까 법조계, 특히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는 많은 반발을 합니다. 이건 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. 그럼 다음번에 다른 종류의 범죄도 이것이 특수하니까 또 형량 높여라 할 것 아닌가. 그래서 형량을 무조건 높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. 두 번째 문제는 입법적인 그 법에 있는 형량과 선고 형량의 차이가 커요. 법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형량을 높여본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이대서 감형이라는 걸 하거든요. 그러면 절반으로 깎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 보도가 되는 형량은 집행유예가 되고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.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형량을 높이 설정을 하면 처벌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. 형량이 높아지면 누구든지 그래요. 내가 이 사건의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 저 사람은 완전히 모든 걸 잃게 된다라고 할 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대단히 높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. 물적 증거를 요구한다든지. 그런데 만약에 형량이 적정선에서 결정된다면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된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어떤 판사의 심증 형성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 형량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성범죄 형량이 대단히 낮아 보이게 된 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법조계가 그동안 너무 남성 중심적인 구성이었다. 대부분 남자 경찰관, 남자 검사, 남자 판사들이 위주가 돼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 편을 든 것이 아니냐라는 대중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.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구조와 인식 개선을 통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표현의 말씀에 하나만 의견을 더 보태면 전 아까 공소시효를 없애자. 어쨌든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자. 언제 터지더라도 이 하나 하고요. 두 번째는 처벌이 강화되면 좋겠죠. 그러면 이제 효과가 바로 날 텐데 문제는 저는 그 정도로 뭐 지금 1년 하던 걸 3년으로 하고 3년 하던 걸 9년으로 하고 2배, 3배의 형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집행유예 비율을 낮춰야 돼요.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이 기각되면서 자 이게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나 보다. 보통 세거든요.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. 그러니까 이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. 그럼 이제 구속 못하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재판받아라. 이게 법적으로 이제 맞는 흐름이긴 합니다. 유무죄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또 하나 저는 법원이 고려한 것이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, 거기에 또 위력에 의한 성추행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. 강제추행. 이게 다 인정돼봐야 집행유예 될 것 같은데? 왜냐하면 1년형이에요.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은데 구속까지 할 게 뭐 있어? 물론 여기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면 수사기간 동안은 구속을 허락했겠으나 결국은 뻔한 형량을 내다보면서 야 구속까지 지킬 필요야 라는 또 이 법원의 어떤 이 판사의 마음이 작용했다라고 본다면 집행유예 비율을 최대한 낮추자. 왜냐하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는 실형이 필요한 것이 성범죄다. 이것이 꼭 범죄로서의 속성뿐 아니라 또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어야 처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. 집행유예를 좀 낮춰보자라는 제안까지는 드려봅니다.